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최덕현입니다. 일단 히알루로닉 애시드라고 하는 주사는 연골주사라고 흔히 알고 있고, 그 연골주사가 결국 고농도의 히알루로닉 애시드로 관절 안에 점성을 유지해주는 윤활유 역할을 해주는 그 주사가 되는데, 거기 들어가서 이제 관절 안에 그 윤활유를 보충을 해서 연골의 마모를 줄여주고, 그로 인한 그 부수적인 염증을 완화시켜주고 관절 마모를 억제시켜주고 보호해주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주사입니다. 스테로이드 주사는 그런 연골 주사만의 효과로는 조금 부족할 때 이제 스테로이드라는 물질 자체가 염증을 굉장히 강력하게 가라앉혀주는 항염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관절염도 일종의 염증이니까 그 관절 안에 있는 염증을 효과적으로 가라앉혀 주죠. 그래서 일단 편해졌다라는 느낌이 확 오긴 하는데, 그 연골주사가 갖고 있는 관절을 보호하고 마모를 억제하는 그런 기능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관절의 마모로 인한 염증이 생기면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들이 흔하게 있습니다. 콘주란이라는 주사는 히알루로닉 애시드랑은 좀 다른 물질로, 폴리펩타이드라고 하는 다른 물질로, 그것도 역시 고분자의 그런 점도를 갖고 있는, 연골을 보호하는, 연골 마모를 보호하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는 주사예요. 지금 히알루로닉 애시드랑 비교를 해서 콘주란도 그 이상의 좋은 관절 연골 마모에 대한 보호와 그다음에 원활한 윤활 작용과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그렇게 해서 편안한 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보고들이 있어요. 일단 관절염이 있는 환자들이죠. 초기 관절염부터 중기 관절염까지 사용할 수 있고, 일단 워낙 오래전부터 많이들 사용해 왔던 연골주사를 우선시 하게 되는데, 그 연골주사만 갖고 좀 부족하거나 연골주사의 반응이 안 좋거나 그럴 때 이제 대체제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논문에서는 연골주사 이상의 효과를 갖고 있다라고는 하는데, 조사된 연구된 기간이 아직은 그 연골주사만큼의 히알루로닉 애시드만큼의 그런 충분한 데이터량이 확보되진 않았기 때문에, 물론 뭐 안정적으로 꽤 많은 데이터가 확보돼서 써도 되는 건 맞습니다만, 그래서 1차적으로 선택하기에는 아무래도 연골주사를 써보고 그에 대한 반응이 기대 이하일 때는 대체제로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그건 나의 레시피지. 어차피 지금 무릎 관절 안에다가 주사를 약을 넣는 거고, 주사에 약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주사 바늘이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많은 얘기를 하는데, 나는 이쪽이 아픈데 왜 여기다 주사를 놓느냐. 사실 관절 안으로 바늘이 들어가기에 안전한 곳을 통해서 약을 넣어놓는 거고, 약이 들어가서 퍼지는 거기 때문에 주사를 맞는 위치와 그 다음에 아픈 위치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주사를 맞는 위치는 크게 두 부위로 나누어지는데, 그거는 이제 시술을 하는, 주사를 놓는 선생님의 숙련도와 그 다음에 그 선호하는 위치에 따라서 차이는 약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교과서적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부위는 슬개골의 외측, 무릎의 바깥쪽, 그쪽으로 주로 주사를 놓게 됩니다. 자, 주사를 놓게 되면 이 무릎 관절 안에 약이 들어가면 되는데, 환자분들이 주로 이제 이 안쪽 통증을 호소하시는 환자분들이 많고, 그래서 왜 나는 이쪽이 아픈데 다른 쪽으로 주사를 놓느냐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바늘이 관절 안으로 들어가기엔 안전한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수술실이 아니라 외래에서 그냥 이렇게 촉진만으로 가장 안전한 위치를 찾을 수 있는 곳은 이쪽입니다. 슬개골의 바깥쪽, 무릎의 약간 위쪽. 요로 바늘을 집어넣고 약을 투여를 해서 약이 퍼지기를 기대하는 거고요.
아픈 쪽에 직접 주사를 놓다 보면 그쪽으로 지나가는 신경과 혈관, 그 다음에 연골, 의도치 않게 그쪽으로 손상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쪽으로 놓는 건 가능한 한 피하고 있어요. 여기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고 사실 무릎을 구부려서 이쪽으로 주사를 놓으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이쪽으로 놓으시는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그거는 그 주사를 놓는 선생님의 선호도에 따른 것이고 어느 쪽으로 놓든 다 관절 안에 약을 뿌려 넣는 것으로서 그 큰 효과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사의 효용 그 지속 시간이라는 건 사실 딱 잘라서 얘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어떤 생활을 하느냐, 체중이 어떠냐, 근력이 어떠냐, 생활 패턴이 어떠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주사를 맞으면 몇 달 동안 문제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개인 차이가 크고요. 주사만으로 안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주사를 맞아봐야 아는 경우들이 많은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보험에서 허용하는 기간은 6개월이에요. 그래서 주사를 맞고 6개월이 채 못 간다면 주사만으로는 좀 어렵지 않겠나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나서 또 아프다 그러면 그때 맞으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권장하는 기간은 6개월에 한 번씩 맞도록 권장을 하고 한 번 맞을 때는 이제 5번까지 주사 그 보험 인정이 되기 때문에 5번까지 맞도록 그거는 이제 경과에 따라서 5번까지 맞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건 아니고요. 주사를 맞은 위치에 그 상처에 대한 관리만 잘 해주면 되고요. 그날 특히 주사를 맞은 날은 가능한 한 샤워는 피하시는 게 좋겠고 과한 운동이나 또는 음주 이런 건 안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일상생활 크게 하시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어색해라. 한 번만 더 네. 말씀드릴게요. 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네.